네, 안녕하세요. 토산입니다. 이제 승무패 최종픽 하기 앞서서 제가 수요일 날 챔스 경기로 일단은 그 배당으로 항상 하기 때문에 이제 배당이랑 그 현재 팀 흐름에 맞춰서 그 배당의 값어치가 맞는지 이거를 잘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가져가려는 연습을 아직도 꾸준하게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던 챔스에서 일단 이거에서 일단 이렇게 만원으로 47,000원을 벌었고 이 주중에 17,000원짜리는 또 틀렸어요. 근데 이때는 유로파는 저는 별로 안 걸고 싶었는데 일단 확인차만 해봤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못 땄고, 그 다음에 오늘이죠. 방금 새벽에 있었던 그 경기들, 이제 라치오 경기랑 마요르카 경기도 배당이랑 이런 걸로 대비해서 했는데 이렇게 잘 들어왔고, 또 마요르카는 또 스코어도 좀 감이 와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승무패에 대한 이제 총알을 어느 정도 좀 장전을 해놨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기세에 이어서 이번 28회차 승무패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초안에서 말씀드렸던 그 틀에서는 크게 변하진 않았는데 일단 배당을 확인해 보면서 한번 쭉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에 에스턴 빌라 대 토트넘 경기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때 그 초안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투표율이 에스턴 빌라가 좀 더 높을 것이고 3등분 되는 거는 확실한데 에스턴 빌라가 한 40%, 그리고 토트넘이 이 정도, 그리고 무승부가 제일 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이 두 팀에게 지금 필요한 승점은 3점이고 무승부는 사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무승부보다는 이 두 팀은 승점 3점을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 투표율이 낮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외 배당도 이렇게 높다, 이렇게 좀 보일 수 있는데, 다만 좀 초안 때랑 좀 다르게 되는 게, 전 에스턴 빌라가 정배 투표율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 투표율이 1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토트넘 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랬습니다. 이건 내일 그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한번 지켜볼 거긴 한데, 토트넘은 승 쪽이 더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래서 한 39%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은 하는데 뭐 모르죠. 근데 어쨌든 왜 높은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일단은 부상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두 팀의 부상 현황을 또 찾아보니까 글쎄요, 에스턴 빌라는 딱히 없고, 뭐 토트넘은 원래부터 요리스가 잘 못 나오고 있었고, 원래 못 나오고 있었고 부상으로, 그리고 벤탄쿠르도 못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없습니다. 부상으로 뭔가 결장하는 것도 없는데 토트넘이 이렇게 높다. 그 이유를 이제 저는 이거밖에 못 찾겠어요. 토트넘이 에스턴 홈에서 8경기 동안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8연승이죠.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흐름은 솔직히 에스턴 빌라가 전 좀 더 낫다고 보거든요. 물론 에스턴 빌라가 지금 현재 2연패를 하긴 했지만, 토트넘 원정과 에스턴 홈을 비교했을 때는 에스턴 홈은 지금 너무 막강하거든요. 지금 5경기 연속으로 클린시트를 기록하고 있는 이 팀한테 지금 8경기 연속으로 원정에서 승리를 못 거두고 있는 이 원정의 토트넘이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생각이 좀 강력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두 팀 모두 다 동기부여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뭐 현재 흐름에 관해서는 뭐 최근 경기로만 보면 솔직히 말하면 비슷하다고까지도 생각을 최대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토트넘 입장에서.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토트넘 쪽으로 투표율이 높은 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토트넘이 원정에서 실점을 엄청 많이 합니다. 이거를 따져봤을 때는 되게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두 팀이 무승부가 20전 기준으로 딱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12년도 5월 6일 날 했던 무승부, 그 이후로 11년간 무승부가 없었는데 그것도 이제 한몫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경기가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 이거는 저는 솔직히 근데 토트넘 경기는 항상 챙겨보는데 토트넘 크리스탈전에서 또 잘한 게 아니에요. 잘한 거라기보다 답답했어요. 답답한 경기력을 치렀고 꾸역승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무리
상대 전적에서 에스턴 홈에서 8연승을 거두고 있다고 한들 이게 맞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거는 초안과 별로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무승부로 갈 것 같고요. 이거를 중점으로 투픽을 쓴다면 토트넘 승에 바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패턴이 있어요. 1번에. 근데 제가 항상 그 몇 주 전부터 이제 패턴은 멤버십 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멤버십 분들에게만 공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종 픽은 그대로 공개하지만 패턴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멤버십 분들에게 공개하겠다. 이거는 고수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1번에 재밌는 패턴 있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 보이도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단통 모르고 가겠습니다. 되게 모험이죠 사실. 1번에서 단통으로 간다라는 게 조금 저도 솔직히 원치 않는데 근데 뭐 아래에서 픽을 많이 써야 돼서 여기서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첼시 대 노팅엄입니다. 이 첼시 대 노팅엄은 사실 첼시가 직전에 이제 본머스를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후반에 80분 들어서 두 골을 이제 연달아 넣기 전에는 저는 굉장히 비슷했다고 봐요. 물론 점유율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첼시가 뭔가 앞서 있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솔직히 되게 불안한 경기거든요. 노팅엄이 지금 뭐 동기부여가 없는 팀도 아니고 근데 첼시는 동기부여가 되게 애매해. 이런 상태에서 노팅엄을 상대로 76.8%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아 맞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리고 제가 토트넘 팬으로서 하나 이걸 빠뜨렸는데 에스턴 빌라가 저는 강했던 시절이 딱 그때밖에 생각 안 나요. 아그볼라랑 뭐 애슐리 영, 애슐리 콜? 애슐리 영, 애슐리 영 있을 때, 그때가 진짜 그 빅4를 위협하는 되게 강한 중상위권의 팀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에스턴 빌라가 지금 이제 막 강해진 거잖아요 이번 시즌에. 근데 토트넘을 상대로 정배를 받은 걸 저는 진짜 되게 진짜 생소한 것 같아요. 아무리 현재 흐름이 좋다 뭐 이래도 토트넘이 뭐 지난 이제 에스턴 빌라 홈 8경기에서 8연승을 했지만 전부 다 정배였을 겁니다. 근데 이번엔 역배죠. 이것도 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어쨌든 첼시로 넘어와서 노팅엄은 원정에서 되게 못하잖아요. 이번 시즌에 원정에서 딱 1승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동기부여가 있는 노팅엄을 상대로 첼시가 홈에서 배당을 몇 수를 받고 있냐면 1.38을 받고 있다. 이거 되게 애매하죠. 솔직히 이거 프로토로 간다고 하면 이거 되게 불안하죠. 첼시 승 가기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 정도로 첼시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첼시가 홈에서 지금 몇 경기 연속 승이 없냐? 6경기 연속 승이 없어요. 또 직전 2경기에서는 득점도 하지 못했고요. 그런 점을 볼 때 노팅엄 상대로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투표율은 되게 많이 몰려있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냥 승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배당만 딱 봐도 2점 차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근데 이거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2.24 정도가 괜찮을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저는 첼시 승을 보고 있다. 여기서 이변이 터진다. 너무 보이는 대로 이변이 터진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 생각도 하고요. 어쨌든 2번은 승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3번은 크리스탈 팰리스 대 본머스입니다. 이거는 사실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부상 현황 또 빠뜨리면 뭐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첼시의 부상 현황 지금 확정은 아닌데 뭐 쿠쿠렐라 선수, 치렐 선수 그리고 뭐 또 누가 있을까? 이 두 선수 이제 약간 핵심 선수만 읊어드리면 이 두 선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빠지는 선수로 콜리발리 선수랑 제임스 선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진에 좀 이제 결장자가 좀 흠이 있다라는 게 일단 첼시의 불안한 요소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팅엄도 주전 골키퍼 딘 핸더슨도 부상이고 또 수비수에 이제 윌리엄스 또 맥케나도 부상인데 그리고 로디 오리의 이 두 선수는 나올지 안 나올지 좀 불투명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근데 나바스 선수가 충분히 이제 골키퍼로는 대체가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결장자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번의 크리스탈 팰리스 본머스 경기를 말씀을 드려보면
솔직히 이 경기는 현재 흐름으로만 딱 따져봤을 때 누가 이길지 저는 분간이 잘 안 가요. 예, 본머스는 원정 3경기 동안 지금 3연승을 거두고 있고, 크리스탈은 홈에서 지금 3경기 연속 2승 1무인가요?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직전에 두 팀 모두 다 첼시랑 토트넘한테 져버렸고, 그러니까 현재 흐름은 누가 유리하다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예, 누가 유리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부상 현황만 이제 본머스가 그 미드필더에 5골 4어시를 하고 있는 타베르니에 선수가 일단은 부상으로 못 나온다고 하고, 네, 뭐 그 외에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부상자 명단으로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로 따져도 이 크리스탈이 지금 현재 60% 투표율을 받는 게 맞는 것인가? 이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본머스는 좀 일단은 보기가 좀 힘들 것으로 보여요. 예, 두 팀 모두 다 지금 동기부여는 살짝 애매하지만, 본머스는 어쨌든 지금 강등권과 확실하게 멀어지기 위해서는, 아닌데 근데 이거 비기기만 해도 솔직히 두 팀 모두 다 그거 아닌가요? 강등권 면해지는 건데 확실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팀에게 이제 동기부여는 이제 뭐 승점 1점이라도 따면 확실하게 강등 면하니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3점에 대한 그런 갈구는 없고 사이좋게 무승부하자 이런 느낌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배당 갭이 좀 크다 이거죠. 제 생각에는. 네, 이렇게 좀 크고, 지금 배당으로만 보면 일단 크리스탈 승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거든요. 예, 이 경기가. 일단은 이건 헨승으로도 좀 보일 수 있고 햄으로도 보일 수 있는데, 저는 헨승이 좀 더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 경기라서, 그래서 크리스탈 승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3번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경기 맨유 대 울버햄튼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분석을 하시면 당연히 이제 맨유가 좀 유리해 보일 수 있겠다. 물론 이제 맨유가 직전에 2연패를 당해요. 브라이턴과 웨스트햄 원정에 가가지고 2연패를 당합니다. 근데 원래 맨유는 원정에서 굉장히 못했고, 맨유 홈은 달라요. 맨유 홈은 28경기 연속으로 지금 패배가 없죠. 패배가 없고, 또 이번 시즌에 8실점밖에 안 하고 있는 팀이라서, 사실상 지금 울버햄튼이 맨유 홈에 와가지고 이 맨유를 쓰러뜨린다? 이거는 조금 상당히 힘들 수 있죠. 상당히 힘들어 보이고, 또 맨유 지금 홈에서 5경기 연속으로 클린시트, EPL 기준입니다. 5경기 연속으로 클린시트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울버햄튼은 직전에 홈에서 진짜 몇십 년 만에 4연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도 최근에 오히려 맨유보다도 승을 더 많이 챙기면서 좀 괜찮습니다. 3승 2패 정도면 나쁘지 않죠. 예. 물론 이제 직전에 원정에서 브라이턴한테 6대0으로 대파당한 게 굉장히 큽니다. 그 점이 이제 이 투표율에도 되게 반영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브라이턴한테 원정에서 6대0으로 발린 팀이 맨유가 28경기 동안 패배를 하고 있잖아. 맨유 홈에서 승리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힘들지 않나, 이 생각이 굉장히 좀 세죠. 네,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투표율이 이렇게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 배당을 봤을 때는 애매합니다. 이거 애매해요. 이거는 만약에 맨유가 이기면 당연히 이제 쉽게 이길 것 같아요. 쉽게 이길 것 같은데, 지금 아무리 봐도 이제 맨유 승이 너무나 땡기는 그런 경기지만, 울버햄튼이 또 6경기 연속으로 원정에서 승리가 없고, 그렇지만 이 경기는 저는 좀 지우고 싶네요. 예, 저는 좀 지우고 싶습니다. 예. 이 경기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안해요, 이 경기가. 개인적으로는 단통이라면 단통은 못하겠다. 이거는 단통은 못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맨유 승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조금 불안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왠지 선제골 먹히던가 선제골 먹힐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되게 센데, 어쨌든 맨유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리고 이제 이게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 게 있어요. 일단은 잠시만요. 자, 여기서 이제 다득표를 받고 있는 1등부터 5등 투표율에 대한 그런 고찰,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1등 투표율이 아마 그거일 겁니다. AT 마드리드. 이게 89%죠.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2등 투표율이 뭐냐? 맨유인가요? 퍼센트. 3등 투표율이 또 뭐지? 뭐 이거 아스날인가요? 4등 투표율이 레알인가요? 네.
5등 투표율 뭐 있을까? 5등 투표율이 이제 챗인가요? 오케이.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승부패를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상위권에 있는 솔직히 4개로 원래 압축하는데 이건 이제 5등까지 제가 쳐놓은 겁니다. 근데 전 첼시는 일단은 이변을 안 봤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첼시 이변을 보신다 하면 제 말을 지금 무시하세요. 근데 저는 안 보기 때문에 이 첼시는 지웁니다. 그러면 이 4개 중에 이제 이변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승부패를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2등 투표율에 있는 맨유가 좋아 보여요. 단통으로 가기에 AT 마드리드도 좋아 보여요. 근데 이 3, 4번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네. 이건 이제 점차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맨유는 좀 이변으로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5번 경기가 사우스햄튼 대 풀램인데 지금 사우스햄튼은 20이고 또 풀램은 몇이냐? 네, 10인데 풀램은 사실 이제 강등권에서 완전히 면했고 유럽 그 대항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순위권에 들어가기까지 조금 빡셀 것 같아요. 7위까지 솔직히 모든 경기를 남은 3경기를 승리를 한다, 그런 전제하에 57점이 되는데 7위도 사실 좀 불가능해 보이고 그냥 이제 얘네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순위는 저는 최대가 8위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턴 빌라 위치. 근데 조금 힘들어 보이죠, 사실. 근데 이 8위에 있을 때 제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원래 7위까지가 컨퍼런스잖아요. 근데 만약에 맨체스터 시티가 챔스를 우승하게 되면 이게 한 단계씩 내려와가지고 결국 7위가 원래 유럽 컨퍼런스인데 8위까지 이제 8위로 내려와 주는 건지 그게 좀 네, 좀 헷갈려요. 근데 어쨌든 그거가 있다면 만약 동기부여 8위에 들어가야 되는 동기부여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이 경기에서 사우스햄튼은 강등권에서 면해야 될 잠깐만, 이 강등권에서 면하기 되게 힘들겠네. 333 9점 싼다 해도 솔직히 이제 거의 힘드네요. 사실 강등이 거의 확정됐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럼 동기부여가 살짝 애매하네. 두 팀 모두 다 자력으로는 어쨌든 할 수 없는 거니까 애매하네요. 근데 어쨌든 좀 둘 다 이제 동기부여가 애매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흐름을 보니까 풀럼은 직전에 레스터를 5대3으로 이긴 거 제외하고는 굉장히 조금 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사우스햄튼은 뭐 말해 뭐예요. 흐름이 그냥 굉장히 안 좋았죠. 굉장히 안 좋았고 네, 이거는 솔직히 풀럼이 52.4%까지 받을 경기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이 쌓이는 그런 경기였어요. 이 경기가 왜 50 몇 %나 쌓여 있을까, 이 경기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또 여기서 5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우스햄튼 상대 전적에서 사우스햄튼 홈에서 풀럼이 8경기 연속으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겨본 적이 없어요. 4무 4패로. 근데 두 팀 흐름이 좀 별로야. 풀럼은 그나마 직전에 레스터 경기에서 5대3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좀 별로였다. 원정에서의 성적 2연패 중이고 6경기 동안 단 1승만 거뒀다. 에버턴전.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애매하죠. 이게 50% 넘게 받을 그런 경기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경기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근데 풀럼이 또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2연승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패턴도 있긴 합니다. 직전에 이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왜 몰린 걸까에 대해 생각을 막 해보니까 미트로비치 선수가 이제 여기 이 경기에서는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트로비치 선수가 8경기인가를 못 뛰었다면 실전 감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거고 한 2달 동안 못 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후반에 교체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긴 한데 이 부분 때문에 50 몇 %까지 몰린다라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해요, 사실. 그래서 배당으로 봐도 이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솔직히 좀 애매하고 이 경기가 만약에 결과값이 나온다면 저는 승패 라인이라고 생각해요. 승패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단통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한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어쨌든 저는 일단은 풀럼 승으로 가보긴 할게요. 근데 좀 애매하네요, 사실. 이게 구매율이 지금 어떻게 되려나? 지금 일반적 이거 어렵네.
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 프로토 구매율을 보면 플럼 쪽으로 53%. 근데 해볼만해 보이니까 19%가 저쪽에 몰려있는 거긴 하거든요. 플럼 상대로. 야, 이거는 어려운데. 근데 배당이 좀 많이 높긴 하다. 야,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5번은 쉽지 않네요. 이거는.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렵다. 이게 원래 플럼이 안 들어오는 배당이거든요. 좀 들어오기가 애매한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사우스햄튼 승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배당이긴 한데, 진짜 애매하네요. 이거 플럼이 수입을 한다. 애매하네. 사우스햄튼이 워낙 못하니까 몇 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거지 얘가? 몇 경기인가? 1, 2, 3, 4, 5, 6, 7, 8, 9, 10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투픽 써야 되나? 진짜 애매하네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플럼 승으로 가보긴 하겠습니다. 근데 여유가 되면 승까지 받출 것 같은 그런 경기긴 해요. 무승부가 제일 낫네요. 어쨌든 두 팀 모두 다 원하는 승점은 3점일 테니까, 예.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6번 경기, 네, 오사수나 대 알메리아 경기입니다. 오사수나가 지금 상태가, 잠깐만, 이 사우스햄튼이 부상 현황이 있나? 아, 사우스햄튼이 부상 현황이 좀 있네요. 로맹페라우 수비수 못 나오고, 뭐 살리수 선수 못 나오고. 아, 근데 이 선수밖에 없는데. 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팀림 못 나오고, 풀럼은 또 팀림 못 나오고, 페레이라 못 나오고. 아, 이건 그냥 풀럼 갈게요. 네, 다니엘 제임스도 못 나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오사수나 볼게요. 오사수나랑 알메리아인데 사실 이 경기는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이게 왜 지금 오사수나 쪽으로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걸까 막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사수나는 지금 현재 3연패고요. 알메리아는 지금 3경기 동안 2승 1패. 근데 그 1패가 레알 마드리드였다. 레알 마드리드 홈이었다. 이런 부분만 본다면 알메리아도 충분히 이 경기에서 해볼만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경기가 전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홈과 어웨이 차이가 조금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 경기는 오사수나가 이렇게 많이 받을 만한 그런 경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뭐 부상 현황에서 뭐 그렇게 타격 있는 선수, 브라사마치 선수, 그리고 뭐 비달 선수 못 나오고, 오사수나는 이렇게 못 나오고, 뭐 알메리아에는 공격수 엘빌랄 투레 선수 최다골 넣고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 못 나오고. 아,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이 투표율이 이렇게 갈린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납득이 되질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그래서 이거는 오사수나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예, 경기입니다. 승무 라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많이 몰린 투표율 오사수나 승으로 가겠습니다. 좀 헷갈리긴 하는데 승으로 갈게요. 이 경기는 6번 경기죠. 그리고 오사수나가 여기서는 이제 3연패 중이거든요. 근데 3년간 4연속 같은 결과를 낸 적이 없어서 확실하게 승무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네, 이거 오사수나. 다음에 이제 빌바오 대 비아레알 대 빌바오 경기 가볼게요. 일단은 비아레알과 빌바오가 상대 전적이 최근 10경기가 1승 5무 4패로 두 팀이 무승부가 많고 비아레알이 은근히 빌바오를 이기지 못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 흐름은 분명히 비아레알은 3경기 동안 지금 현재 패배가 없는 상태고 빌바오는 지금 3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상태라서 그래서 이제 비아레알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아레알 홈과 이 빌바오 원정 비교해보면 솔직히 해볼만해요. 빌바오 원정에서 지금 현재 5경기 동안 3승 2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빌바오가 해볼만해 보이는 경기다. 이게 제가 빌바오가 3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고 했지만 분명히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괜찮았어요. 괜찮았기 때문에 이 경기도 당연히 이제 좀 해볼만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경기 모두 다 점유율이 높았고 나름 괜찮았습니다. 예, 진짜 괜찮았는데 승리를 못 챙긴 것 뿐이에요. 근데 빌바오는 비아레알 상대로 원래부터 강했어. 자, 이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배당 보니까 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비아레알이 이기게 된다면 저는 이 헨승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배당이 조금 높아 보이는 거는 솔직히 맞아요. 예. 1.99라는 배당이 솔직히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일단 3경기 동안 지금 패배가 없는 비아레알이다 보니까 그리고 두 팀에게는 동기부여가 둘 다 존재해요. 3점이 필요한 경기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가 나오면 솔직히 조금 난감해지는 두 팀 모두 다 그런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빌바오 승은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아레알 승부 사이드로 선택을 했고요. 7번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8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경기인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득표를 받고 있는 경기 4경기 중 한 경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경기들 중에서 이변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데 맨유는 일단 지웠죠. 레알 마드리드랑 헤타페는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죠. 진짜 많이 유리해 보이는데 이거 제가 확인을 아직 정확히 못했는데 레알 마드리드 비니시우스 선수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뭐 부상이라는 말도 있어가지고 뭐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에는 카르발 선수 못 나오고 또 세바요스 선수 못 나오고 헤타페는 수아레즈 수비수 수아레즈 선수랑 그리고 최다골 넣고 있는 NS 위날이라는 선수가 못 나옵니다. 아 이거 좀 타격 큰데? 이 공격수가 못 나오는 건 좀 타격이 크네요. 뭐 어쨌든 현재 흐름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가 굉장히 우세해 보이는 경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경기는 헤타페는 원정 10경기 동안 무승이고요. 레알 홈에서의 상대 전적이 헤타페는 16승 1무 1패.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너무나 압도적이죠. 근데 이 두 팀에게 있어서 동기부여가 헤타페에게는 존재한다.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 지금 이제 남은 이번 라운드에서 바르셀로나가 만약에 승리를 거두게 되면 솔직히 우승이잖아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남은 경기를 다 이긴다고 해도 바르셀로나가 1점만 보태도 사실상 우승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리그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가 조금 약할 것 같아요. 얘네는 이제 챔스에 좀 집중해야 될 시기고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컵 경기랑 챔스랑 리그 3개 다 병행하다 보니까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5일을 못 쉬었어요. 단 한 차례도 5일도 못 쉬고 3, 4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헤타페보다 분명히 체력적인 저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헤타페도 충분히 해볼만해 보인다. 충분히 잠궜다가 역습으로 노리는 그런 축구로 이 레알 마드리드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이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는 뭔가 승으로 확정되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 뭔가 불안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다. 배당을 봤는데 좀 높아요. 1.40 배당은 진짜 좀 높습니다. 레알 마드리드한테 헤타페를 상대로 1.40을 준다. 근데 불안 요소가 있다. 나한테는 이 레알 마드리드의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비니시우스 선수가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보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불안해 보이는. 레알 마드리드가 이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 2점차 승부가 아니라 1점차 승부로 보이는 경기인데요. 저는 이 경기 사실 되게 불안해요. 지금 되게 불안해서 사실상 프로토로 가면 1.09 이거는 진짜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야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 이거 이변 가져가고 싶다. 너무 애매한데요 이거. 너무 이변 같은데? 정말 생각 좀 더 해보자. 헤타페가 현재 이 얘네들을 경기력을 이길 수 있나? 근데 공격수 최다골을 넣고 있는 공격수가 못 나오는 경기야. 근데 원정에서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 레알 마드리드는 야 이거 참 어렵네요. 아 이거 진짜 어려운데? 무승부까지는 받쳐야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와 이건 진짜 어렵네요. 저는 승부 라인이라고 생각은 아니다. 너무 어렵다. 근데 어쨌든 되게 불안한 요소가 저는 느껴지잖아요 지금 이 경기가. 그래서 그냥 레알상 가겠습니다. 이거는 레알이 꾸역승이라도 할 것 같아요. 3.30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같은데 1점차 승부로 가보죠. 근데 1.40 해당 너무 높은데? 내가 이거 야 이거는 무승부까지 받쳐야 되게 안전한 경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돈 남으면 무승부까지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일단은 단통승으로 무까지 받치자. 일단은 받칠게요. 네, 되게 불안해 보여가지고. 배당 오케이. 동기부여가 있는 헤타페. 잠시만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헷갈린다 이거. 헤타페는 무조건 3점을 따야 돼. 그지? 이건 무까지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오케이. 다음에 이제 셀타비고 대 발렌시아. 이 경기는 솔직히 3등분 되어 있잖아요. 이게 딱 맞는 투표율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발렌시아도 지금 강등권과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3점이 필요한 상태고, 셀타비고도 강등권과 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 경기에서 승점을 쌓아야 되는 그런 입장. 근데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 웃는 팀은 셀타비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했고요. 이 경기 두 팀의 이제 현재 흐름으로 보면 셀타비고가 지금 2연패를 하고 있고, 발렌시아는 직전에 비아레알이랑 무승부를 거뒀는데 최근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발렌시아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최근 흐름으로만 본다면 셀타비고가 좀 더 딸려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경기예요. 뭐 부상 현황을 보니까 일단은 셀타비고는 주전 골키퍼 부상 못 나오고, 그리고 주전 수비수 2명이 못 나옵니다. 경고 누적과 퇴장으로 주전 수비수 2명이 못 나와요. 이게 타격이 엄청 크죠. 사실 수비가 사실 맨날 나오는 것도 굉장히, 그게 이제 중축?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주전 수비수 2명이 못 나온다라는 건 굉장히 좀 센 것 같아요. 하비겔런 선수 못 나오고 조셉 아이두 선수 못 나오고, 야 이거는 좀 큰데? 발렌시아는 코레이라 선수 못 나오고, 뭐 그 카바니 선수 못 나오긴 하지만 뭐 대체 자원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야 이거는 셀타비고가 좀 더 타격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 현황으로만 봤을 때. 근데 현재 흐름까지 셀타비고가 좋지 않아. 최근에 2연패를 당하기도 했고. 자, 근데 투표율이 거의 3등분이다. 이거는 좀 발렌시아로 더 쳐줬어야 되는 그런 경기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홈과 어웨이 좀으로 본다면 발렌시아가 원정에서 2승 8무하고 있고, 이 셀타비고는 홈에서 단 3패만 지금 10경기 동안 4승 3무 3패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홈 어웨이 기준으로만 했을 때는 셀타비고가 좀 더 괜찮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 흐름 그리고 부상 현황 모든 걸 따져봤을 때는 셀타비고가 좋지 않은 경기다. 근데 그럼에도 그리고 상대 전적이 발렌시아가 4연승하고 있거든요. 얘네 상대로. 근데 배당이 너무 높아요. 저는 이 배당 보고 발렌시아 안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예. 투표율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아지거나 뭐 그러겠죠, 당연히. 무승부가 제일 낮은 이유?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얘는 무승부가 왜 제일 낮은 거야? 두 팀에게 필요한 건 3점이라는 건가? 뭐 어쨌든 네. 근데 셀타비고 배당을 보면 2.00에 3.5, 이거 쌍수. 이거 굉장히 제가 좀 좋아하는 배당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들어오지 않을까. 1점차 승부로. 근데 이걸로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래서 셀타비고 승으로 가겠습니다. 네, 9번은 승입니다. 네, 그렇고요. 어디까지 9번이지?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10번 갈게요. 브랜드포트 대 웨스트햄. 사실 이 경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14경기 중에서 저는 이 경기가 제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제일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일단은 지금 브랜드포트가 직전에 리버풀한테 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3경기 연속으로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2승 1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은 직전에 이제 그 컨퍼런스 경기에서 알크마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맨유전에 이어서 2연승을 거뒀다. 근데 이제 이 두 팀의 동기부여를 딱 봤을 때 브랜드포트는 3점이 무조건 필요한, 이제 무조건 승점 3점만을 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웨스트햄은 사실상 지금 강등권과 7점 차이 나기 때문에 한 경기만 승리를 거둬도 강등권에서 완전히 이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투표율이, 동기부여는 어쨌든 둘 다 승을 좀 원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건 이제 알겠지만, 웨스트햄은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남은 경기가 얘네가 뭐 있지? 나머지 두 경기가 리즈를 홈으로 부르고 레스터 원정을 가고,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두 경기에서 승리만 한 경기만 승리만 따도 예,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에는 사실 이 경기보다는 이제 주중에 있는 컨퍼런스 경기에 좀 더 치중하지 않을까.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한다면 이건 브랜드포트 쪽으로 굉장히 많이 유리해 보이는. 예. 게다가 홈과 어웨이를 따져봐도 이거는 이제 브랜드포트가 이번 시즌 홈에서 단 2패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고, 예, 이거는 무조건 브랜드포트 쪽으로 강하게 좀 느껴지는 예,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부상 현황을 좀 봐볼까? 부상이 있나? 부상을 보면 일단은 브랜드포트는 미드필더에 1골 4어시를 하고 있는 노르가르드 선수가 일단은 못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웨스트햄은 주전 수비수 쿠팔 선수 예, 나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근데 뭐 이건 다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경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이 경기가 지금 오사수나 경기랑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배당이 똑같아요. 투표율도 비슷하고 배당도 똑같고, 근데 다만 이제 이 두 경기의 차이가 있다면 오사수나는 뭔가 좋아 보이는 그런 확실한 66.1% 받을 만한 그런 확실한 느낌이 아닌데도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거에 반면에 브랜드포트는 이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가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경기는 지우고 싶다가 굉장히 좀 세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렵네요. 근데 최근에 이제 브랜드포트도 막 엄청 좋은 흐름은 아니다.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다. 좋은 흐름은 아니고, 근데 되게 어렵다. 진짜로.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 분명히. 오히려 흐름이 좋았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웨스트햄이 더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참 어렵네요. 브랜드포트 승으로 한번 가보죠. 예, 좀 어렵네요. 배당 보면 솔직히 조금 난해하긴 한데, 야, 이거는 잘 모르겠다. 이건 무승부까지 가져와 보고 싶긴 한데, 어렵다. 무까지만 일단 체크해 놓아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 승 가볼게요. 승 가겠습니다. 어렵네요. 되게 어렵네요. 네. 다음에 이제 엘체 대 AT 마드리드가 이제 1등 투표율입니다. 사실 이 경기가 여러분들은 이제 안전하게 단통패로, 대부분 다 단통패로 가실 것 같거든요.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AT 마드리드와 엘체와의 상대 전적 굉장히 압도적이고, 또 AT 마드리드의 현재 흐름으로 보면 이거는 동기부여도 없는 엘체가 어떻게 이기냐,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 물론 엘체가 직전에 홈에서 4대0으로 라요를 이기긴 했지만 라요가 그때 한 명 퇴장당하기도 했고, 이 경기를 이긴다, 이건 좀 에바지 않나? 이 경기에서 무승부 거두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정도? 그 정도로 AT 마드리드 경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야, 이건 너무 불안해 보이는데? 너무 공짜 같아요. 11번. 게다가 너무 배당이 높아. 그거에 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높을 수가 있지? 레알 마드리드는 그래도 불안한 요소라도 있었죠. 근데 이거는 불안한 요소도 없고, 뭐 부상현황? 부상현황 봐볼까? 뭐 엘체도 없긴 한데 AT 마드리드는 일단 오블락 선수가 못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뭐 아직 확정은 아니고, 만다바 못 나오고, 스테판 사비치, 요렌테. 근데 요렌테는 뭐 안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대체 자원이 있다라는 거죠. 야, 이거는 에르모소도 못 나올 수도 있네. 근데 너무 AT 마드리드 아닌가 이건? 저는 이 경기는 지우겠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제가 잠깐만, 이게 레알 마드리드가 애매하다 진짜. 일단 저는 레알 이거 승 볼게요. 무승부 안 가고, 이거는 부주력으로 가야겠다. 무승부는. 뭐 어쨌든 레알과 첼시를 이변 선상에서 지웠고, 그리고 80% 넘고 있는 이 세 경기 중에서 그럼 이변이 나와야 되는 건데, 아스날도 있구나. 아스날까지 말씀드리고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저는 이 두 경기는 지우기로
마음 먹었어요. 너무나 유력하게 좋아 보여가지고 공짜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지우기로 했습니다. 11번은 지울게요. 아 여기다 픽 쓰는 거 좀 아깝긴 한데 근데 뭔가 불안해. 뭔가 이상해 느낌이. 이게 진짜 들어오나? 이것까지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잠깐 보자. 이것까지는 안 들어올 것 같아. 일체가 동기부여도 없어. 아 이거는 너무 AT 마드리드 같은데 진짜로. 근데 배당이 너무 높은데? 네 지울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날 브라이턴 갈게요. 네. 너무 이제 제가 이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네. 맨유와 AT 마드리드 네, 두 개 중 하나 이변 뜨기를 기원하면서 12번 경기 가볼게요. 아스날 대 브라이턴이고요. 이제 두 팀에게 승점 3점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무승부 하면 안 돼요. 뭐 브라이턴도 무승부 하면 안 됩니다. 이제 3점 3점 쌓아서 챔스권에 진출할 수 있다. 만약에 승점을 여기서 3점을 못 단다. 그럼 챔스권과 진짜 완전히 0-0 빠빠이가 되는 거고. 네. 어쨌든 승점 3점을 원하는 두 팀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브라이턴이 직전에 에버턴한테 5대1로 대패를 해버리죠. 엄청 밀어붙였는데도 결정타를 계속 맞으면서 에버턴한테 계속 당했던.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여태까지 보여줬던 브라이턴의 그런 퍼포먼스라면 충분히 이 경기에서도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죠 사실. 근데 아스날도 최근에 2연승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전까지 4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좀 침체되다가 최근에 다시 승리를 쌓아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분명히 브라이턴도 해볼만해 보인다라는 그런 그림이 여기서 이제 기대값으로 이제 생각하게 돼요. 생각하게 되는데 아스날이 지금 1.60 배당, 브라이턴 3.90 배당. 야 이거는 아스날이 80%까지 받을 만한 그런 경기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아스날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아스날 지금 부상 현황이 진첸코 선수 못 나오고 또 어딨냐 또 진첸코 선수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네. 이거 확정이 아니고요. 살리바 선수 못 나오고 토미야스 못 나오고, 근데 토미야스는 원래 후보니까 네 뭐 이 정도 있고요. 브라이턴은 확정적으로 못 나오는 아담 웹스터, 램프티, 그리고 솔리마치, 이 선수가 가장 이제 좀 타격이 크네요. 솔리마치 못 나오는 게 7골 7어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아스날이 이겨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좀 어렵다. 1점차 승부일지 2점차 승부일지 이것도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거는 1점차 승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무승부도 조금 느낌이 살짝 있고, 그래서 승부 라인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 경기. 근데 전 12번은 일단은 이렇게 많이 몰릴 경기는 아니다 진짜로. 이렇게 많이 몰릴 경기는 아니라서 저는 아스날 승으로 이거는 찍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득표율 받고 있는 거에서 아스날을 지웠고 레알을 지웠으니까 나머지 1, 2등 투표율에서 이변이 하나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레알도 무승부 조금 냄새 나네요. 이거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바야돌리드 대 세비야. 이거는 이제 제가 세비야가 최근에 흐름이 괜찮아요. 근데 바야돌리드는 그렇지 못합니다. 3연패 하고 있고 또 실점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세비야는 최근 10경기에서 딱 1패만 기록했고 직전에 유벤투스 원정 갔다 왔는데도 굉장히 잘했어요. 잘 버텼죠. 예. 좀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부상 현황 딱히 뭐 그렇게 바이올리드에는 없는 것 같고 세비야도 딱히 없는 것 같네요. 자, 근데 현재 흐름만 보면 분명 세비야가 좋고요. 최근 10경기 이 두 팀의 상대 전적에서 세비야는 바이올리드한테 6무 4패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예, 그러면 이제 세비야 쪽으로 굉장히 좀 느껴질 수 있겠지만 세비야가 그럼 이번 주중에 유로파 있으니까 뭐 체력 안 배한다. 근데 사실 세비야는 그 유벤투스 전 이전에 에스파뇰 경기를 5월 5일날 했고 세비야 그 유벤투스전을 12일날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휴식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무리한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세비야가 지금 리그에서 순위가 좀 애매해서 승점을 쌓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 경기를 버릴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두 팀 모두에게 승점 3점이라는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올리드도 강등권에서 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동기부여가 무조건 있다고 생각이 하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현재 흐름을 보면 바이오돌리드가 너무나 안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세비야에 비해서.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비야가 지금 받고 있는 배당이 저는 세비야가 오히려 이거를 정배를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현재 흐름이라면. 근데 왜 역배를 받고 있을까? 바이오돌리드를 상대로 이거는 승무 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무승부는 솔직히 조금 이게 바이오돌리드가 이기게 되면 1점 차라고 생각하는데 볼게요. 네. 바이오돌리드가 이기면 전 1점 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점 아니면 비긴다. 이 느낌으로 예, 승무 라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번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에스파뇰. 이 두 팀 모두 역시 에스파뇰은 강등권에서 면해야 되기 때문에 3점이 필요한 상태고,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여기서 승을 하면 우승 확정입니다. 상대 전적도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10경기 동안 4무 6패, 20경기 기준으로 2승 5무 13패. 예, 바르셀로나가 너무나 이 팀을 상대로 굉장히 좋았고, 네, 그렇습니다. 뭐 현재 흐름 당연히 바르셀로나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선수 뎁스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이제 바르샤가 훨씬 좋다. 부상 현황도 딱히 없다. 이렇게 보면 바르샤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기인데, 일단 이거는 이제 배당을 딱 봤습니다. 저는 배당 보니까 이거는 바르셀로나가 좀 위험해 보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배당으로 해석했어요. 저는. 네, 이거는 이변 봅니다. 네, 저는 바르샤 승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갈 겁니다. 배당이 이변 배당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프로토로 가도 저는 이 2.18을 갈 것 같지 이거는 안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를 좀 이변으로 보고 있고, 이제 바르셀로나가 에스파뇰이랑 2연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연무는 없을 것이다 라는 기준에 무승부를 배제한 승 단통으로 가려고 한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스파뇰이 또 바르샤랑 그 상대 전적에서 그 또 홈에서 2연무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3연무 했던 적이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제가 찾아본 바. 그래서 무승부 확실히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좀 승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픽을 짰는데, 솔직히 여기서 조금 추가하고 싶은 거는 레알 마드리드 무승부 여기까지만 해도 되게 안전할 것 같고, 브랜드포트는 지우고 싶다라는 느낌이 되게 세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그래서 이런 느낌이다. 사실 이런 느낌이고, 레알 마드리드 헤타페 이거 되게 고민되네 진짜. 되게 고민되네요 정말.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울버햄튼 맨유 애매하네. 울버햄튼은 최근 흐름 괜찮았는데 7.3배당. 이거 쉽지 않은데. 맨유한테 무승부가 의미가 없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저 맨유 이거 승 빼고 레알 마드리드 무승부에 받출게요. 이거 솔직히 28경기 이거는 부주력으로 그냥 패할게요. 저는 이거 승무 라인으로 갈게요. 예.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레알 마드리드가 너무 불안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울버햄튼 승 뜨고 이러면 진짜 난리 날 것 같은데, 울버햄튼이 이긴다. 지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레알 마드리드는 1.40 배당 왜 이렇게 높아 보일까 진짜. 미치겠네. 1.40 배당 왜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아니 왜 이렇게 높아 보이냐 이거. 이거 아님 이거다. 진짜 이거 아님 이건데. 진짜 애매하다. 진짜 애매하다. 무까지 받치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 너무 힘들다. 이거 너무 고르기 힘드네요. 솔직히. 쉽지 않다. 쉽지 않아. 바야돌리드 세비야전. 애매하네. 배당이 너무 높아. 바야돌리드 승복의 배당이 너무 높아. 두 팀 무승부 잘하고 있고. 진짜 애매하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데 이 레알 마드리드 무승부 하나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네요 지금.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휴,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 이거 진짜 이거 되게 안절부절하면서 볼 것 같아요. 뭔가 두 팀에게 필요한 건 승점 3점이 아니라 1점도 괜찮아. 레알 마드리드는 1점도 괜찮아 사실. 그치? 야, 쉽지 않네. 헤타페 원정 3연패. 어휴, 여러분들께서 잘 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거에서 고민을 좀 더 해볼게요. 근데 줄일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최종 픽을 쇼츠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여기서 이제 이걸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이걸로만 변동할 것 같거든요. 예, 뭐 웬만하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어쨌든 최종 픽 구매하면 쇼츠에다 올릴 테니까 그걸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영상이 50분 넘었네요. 네, 어쨌든 네. 그리고 패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재밌는 패턴 많더라고요 이번 회차. 그래서 궁금하시면 네, 멤버십 가입하시면 될 텐데 뭐 필요 없으시면 그냥 이것만 보세요.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전 토삼이었습니다.